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데이터베이스 기초편 강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개념이며 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언어인 SQL문, 이 SQL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뤄볼 예정이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하려면 어떠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또 테이블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러한 개념들을 한번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좌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정의된 용어로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조직체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구조적으로 통합된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회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그룹일 수도 있는데 이제 다양한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체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좀 구조를 가진 상태로 저장하는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정의만 봐서는 감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보면 증권사라는 증권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회원들에 관한 신상 정보, 계좌 정보, 거래 은행 등을 기록하고 각 지점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및 직원 정보를 유지하며 직원에 관한 신상 정보, 담당 업무, 급여 등의 정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데이터만 해도 회원들에 대한 정보와 또 직원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 지점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증권사에 해당하는 증권사 도메인에 필요한 정보들이며 이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데이터베이스는 대규모의 저장 장소입니다. 반드시 데이터가 대규모일 필요는 없지만 대규모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보다 작은 양도 잘 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과거의 파일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점들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들의 다양한 모델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용자에 의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자라는 것은 일종의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데이터를 갖는 별도의 파일들을 관리하는 대신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최소한의 중복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중복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또는 SSD와 같은 어떤 드라이브의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또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는 독립성이 존재를 하는데 응용 프로그램이 어떠한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관리를 하면 이 파일은 해당 응용 프로그램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맺게 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파일을 수정하면 둘 간의 연관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애초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독립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독립성을 통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좀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다양한 질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질의라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에게 어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건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 때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만을 네이버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질의에 해당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물어보면 그 데이터만
저희에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런 지르기가 불가능했었죠.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용어 중 하나인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지리어를 지원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해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응용 프로그래머가 직접 접근해서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DBMS를 거쳐서 이 DBMS가 중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고 응용 프로그래머는 DBMS에다가 어떠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삽입, 수정, 삭제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굳이 직접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테이블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이란 것은 어떤 하나의 엔티티, 하나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가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들이 일자별로 존재를 하겠죠. 그 삼성전자의 주가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그 테이블이 결국 하나의 스키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탁 아이템이라는 즉 주식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종목 코드, 종목 이름, 또 시장, 속한 마켓이 있겠죠. 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것이 바로 스키마가 됩니다. 이 스키마 안에는 여러 가지 로우가 들어가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 텐데 이 내용은 좀 더 뒷부분에서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들으시면 더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키마는 자주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테이블을 한번 정의하면 테이블은 자주 변하지 않겠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내포, 인텐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일단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 상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특정 시점에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이 부분이 스키마라고 했었는데 결국 스키마는 어떻게 보면 테이블의 컬럼과 즉 테이블의 컬럼명과 컬럼들에 대한 정보와 테이블 이름 이게 하나의 스키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키마에 들어있는 정보는 테이블의 정보, 테이블의 이름 또는 뒷부분에서는 이걸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릴레이션의 이름, 릴레이션 안에 있는 컬럼 혹은 애트리뷰트의 이름들에 대한 정보를 스키마라고 하며 해당 스키마에 관련된 정보들이 하나하나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며 외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서 스키마는 내포라고 불렀지만 상태는 내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스키마와 상태에 대한 차이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앞에서 봤던 이미지지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사용자 및 응용 프로그램, DBMS,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줄 거고 이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시스템,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징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카탈로그의 차이는 뒷부분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카탈로그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로 구분을 하는데요. 시스템 카탈로그는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정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스키마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결국 테이블 안에 있는 속성 정보와 테이블 이름들을 정의를 하면 이러한 정보들은 다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되고 결국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어떤 스키마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역에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시스템 카탈로그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틀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며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징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앞에서도 DBMS를 한번 살펴봤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징 시스템은 사용자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의 고장이나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부터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처리하며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 어떤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인데요.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즉 접근 허용이 있는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주는 것을 제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먼저 처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순서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또 이 중에 갑자기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 의해서 접근되는 것도 방지해주는 이제 전체적인 관리 처리를 해줍니다. 또한 SQL은 여러 DBMS에서 제공되는 표준 데이터베이스 언어인데 결국 DBMS에다가 응용 프로그램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SQL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SQL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강좌에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또한 융통성이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며 데이터에 대한 동시 접근을 허용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백업과 회복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중복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여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 일관성 유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뒷부분에서 이제 무결성이란 용어로 일관성을 유지를 합니다. 갑자기 이쪽 A라는 파일에서 B라는 파일에 동일한 데이터들이 중복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A만을 바꿔줬을 때 둘 사이에는 불일치가 발생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A라는 이제 유저 A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이 A와 B 파일에 둘 다 유저 A라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유저 A가 어느 날 자신의 정보를 수정을 합니다. 이 정보 수정을 A 파일만 적용을 해주게 되면 A 파일과 B 파일 사이에는 해당 유저에 대한 정보에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갭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을 최소화하며 또한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는 데이터 무결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무결성에는 반드시 데이터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의 어떤 무결함을 증명해주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데이터 무결성 역시도 자세한 내용은 후반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보안을 철저하게 처리를 해주며 또 쉬운 지리어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래머가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중심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서비스도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공을 해주기가 힘들게 되었죠. 거의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서비스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양하고 용량이 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지를 배워나가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또 파일 관리와 프로세스 관리 등 운영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함으로써 이 운영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들을 쉽게 터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의 파일 시스템과 DBMS에 대한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하나의 파일을 의미를 합니다. 앞에서 다른 강좌, 이제 파일 입출력 강좌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을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응용 프로그램에 하나의 파일이 서로 1대1 대응이 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부분을 다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 파일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 응용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해버리면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결국 둘 간의 연동을 위해서는 이 데이터 파일과 데이터에 대한 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지보수 기간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 파일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 파일의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 읽어오거나 저장하는 부분을 정의를 했는데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의 구조를 바꿔버리면 결국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데이터 파일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 간의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DB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뒤에 있고 이 데이터를 앞에서 DBMS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 간에 어떠한 독립성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응용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DMBS가 아니고 DBMS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징 시스템을 통해서 질의 처리를 하거나 트랜잭션 관리를 하거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둘 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데이터 파일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파일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파일을 접근하는 방식이 응용 프로그램 내에 상세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의 의존도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독립성의 결핍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은 데이터가 많은 파일에서 중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파일에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수의 사용자를 위한 동시성을 제어해주지 않습니다. 거의 응용 프로그램 하나는 특정 파일과 1대1 대응이 되게 됩니다. 결국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선 동일한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리어가 제공되지 않으며 보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파일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질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코드를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회복 기능이 없으며 프로그램과 데이터 사이의 독립성이 떨어집니다. 무결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프로그램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공유성이 부족하고 또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를 관리할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DBMS는 앞에서 발생하는 이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을 대다수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DBMS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DBMS를 사용할 때는 세 가지
언어의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두 다 SQL문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Data Definition Language, Data Manipulation Language, Data Control Language. 따라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랭귀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DDL에는 주로 테이블 생성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인덱스를 만드는 등의 어떤 구조를 정의하는 데 사용을 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래머는 정의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가 됩니다. 정의한 스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됩니다. 또 DML은 응용 프로그래머에 의해 데이터 조작어, 즉 응용 프로그래머는 데이터 조작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원하는 데이터 검색, 수정, 삽입, 삭제와 같은 결국 질의어가 되겠죠. 이 질의어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혹은 수정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는 사용자가 데이터 제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명시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결국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부여된 권한을 취소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은 후반부에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트랜잭션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